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K-이니셔티브 비전을 발표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은 어제와 그제 각각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어 대선 주자들이 속속 링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후보들의 출마 선언문을 보며 이들이 그려갈 국정 운영 방안을 짐작하게 되는데 대부분 지역이 빠져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구체적 공약이 나오면 그때 지역 정책도 발표될 거라고 하지만 정작 당선된 뒤 국정 운영 중심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지사에서 이재곤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K-이니셔티브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국가 운영 비전을 밝혔습니다. 외교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모방에서 벗어나 세계를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서는 모두 사소한 문제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새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K-이니셔티브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향후 정책 발표를 통해 지역 발전에 대해 밝히겠다고 했지만 어제와 오늘 발표한 영상 선언문과 비전에서 지역 플랜은 소외돼 있습니다. 다만 선거총괄본부장과 공보단장에 충청권인 강훈식, 박수현 의원이 합류해 지역, 특히 충청권의 입장이 대변될지 주목됩니다. 어제 대권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정치와 시대, 세대 교체를 외치며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전에 대해 짧게 언급했지만 아직 선언적 느낌이 짙습니다. 저는 역발상으로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오히려 집중으로 풀겠습니다.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경제, 산업, 문화의 중심인 거점 도시를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그제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문수 전 장관도 지역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경선 과정에서 충청을 비롯해 지역에선 후보 토론회도 열리지 않아 후보들이 지역에 관심을 둘 기회조차 사라졌습니다. 5월 초엔 후보를 정해야 하는 짧은 대선 기간이 불러온 폐해인데 이 때문에 지역 공약도 제대로 나올지 의문입니다. 양당 모두 과거의 정책이나 공약을 답습하는 데 그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매번 대선 때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의 핵심 지역인 복합 2구역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대전시는 대전역 동광장 일대 28,000 제곱미터 부지를 주거와 판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 미래형 복합도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행사와의 조정안이 마련돼 올해 2분기 안으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할 방침입니다. 최근 급식조리원들의 쟁의 행위로 대전 지역 학교들의 급식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 연속해 전해드리면서 저희 TJB의 현장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결국 급식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고 학생들도 상황이 길어진다면 집단으로 급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등교 시간 고등학교 정문 앞에 손팻말을 든 학부모들이 섰습니다. 지난주부터 급식 조리원들의 쟁의 행위로 저녁 급식이 중단되자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에 큰 피해가 가고 있다며 본격적인 시위에 나선 겁니다. 매일 250여 명이 참여하던 야간 자율학습도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1년의 계획이 올 초에 깨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단지 그냥 급식이 안 된다 이걸 떠나서 정말 아이들 인생이 달려있는 겁니다. 보름 가까이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노조 측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력 충원과 조리 공정 간소화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런 쟁의 행위가 명백한 준법 투쟁이라 강조하며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력 충원이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리 공정을 간소화할 수 있고 조리 공정을 협의해서 노동 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보자. 이런 와중에 급식 차질이 빚어지는 학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100여 개 학교에서 쟁의 행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걸로 파악됐는데 학교 현장에서 정상 배식이 안 되거나 개인 그릇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거지 과중 업무 때문에 식판, 그다음 수저 외에 다른 용기는 다 거부하겠다. 그래서 국그릇과 냉면 용기는 거부하겠다고 지금 말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중학교에서는 조리원들이 오늘 오후 단체로 병가를 내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점심에도 대체식이 제공된다는 안내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둔산여고 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길어질 경우 단체로 점심급식도 거부하겠다는 학생회 차원의 입장문까지 낸 가운데 급식 차질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낮 12시 41분쯤 대전 서구 월평동 은뜰 삼거리의 회전교차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 바닥에 40cm, 내부로는 폭 2m, 깊이는 1m인 구멍이 발견돼 경찰이 현장 통제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발생 원인을 살피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나섰다가 최근 복학한 지역 의대생들이 정작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형태로 사실상 수업 거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의대 정원 동결 여부를 놓고 이번에는 의료계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인 보건노조가 갈등을 빚어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여러 논쟁은 갈수록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한 의과대학.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도 의대생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의대생이신 건가요? 저 의대생은 아니에요. 다른 대학의 의대 건물도 한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충남대와 건양대는 수업 참여율을 비공개하기로 했지만 충남대는 학사 일정에 제대로 참여하라는 문자를 이번 달에만 2번 보냈고 건양대는 오는 18일부터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제적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여전히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 단체들도 다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탄핵 선고 이후 의료 정책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증원 전인 3,000명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라고 입장문을 내고 오는 20일 전국 걸기대회도 예고했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수의 신입생들이 들어오며 수업을 들을 곳도 없다며 처음 잘못부터 바로 잡자는 겁니다. 잘못된 정책의 처음 시작, 의대 정원을 원래대로 일단은 다시 3,058명으로 동결을 하자, 돌려놓자. 이런 것부터 다시 새로이 출발을 해야 어떤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해가 넘도록 이어지는 의정 갈등에 현장에서 여러 부담을 떠안았던 보건의료 산업노조의 생각은 다릅니다. 교육부가 내건 의대생 복귀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를 하는 거를 독려해야 될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증원 문제를 확정하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서로 끊임없이 논쟁을 이어가겠다,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부분. 교육부와 복지부, 대한의사협회가 2020년 이후로 처음으로 만나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며 대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고려대 의대 본과생 1,100명이 유급 의기에 놓이는 등 여전히 갈등의 씨앗은 남아 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일할 때 팀 타일로 답답했던 하나이글스의 타선이 최근 뜨겁게 살아나며 경기력도 상승세를 타면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2연승에 성공한 한화가 오늘은 공동 꼴찌 키움을 홈으로 불러 3연승 도전과 탈꼴찌에 도전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현재 경기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기자.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입니다. 지난 주중 3연전에서 두산을 2승 1패로 꺾은 한화이글스가 이번에는 키움을 홈으로 불러 3연전을 시작합니다. 한은 최근 3경기에서 34안타 17득점을 기록하면서 부진했던 타선이 되살아난 모습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도 3승 2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어 1승 4패에 불과한 키움에 비해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한화는 에이스 류현진이 선발로 나섰습니다. 팬들의 관심이 이어진 LA 다저스 시절 팀 동료 푸이그와의 맞대결에선 2차례 플라이아웃 등 류현진이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이후 류현진은 키움 타선을 상대로 6회까지 1피안타 무실점으로 괴물다운 압도적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타선에선 1회부터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치며 마운드에 힘을 보탰고 2회에도 심우준과 플로리얼의 적시타가 이어지며 한화가 초반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특히 시즌 초반 잠잠했던 노시현과 플로리얼, 김태현 등 중심 타선이 지난 3경기에서 나란히 5안타를 치는 등 이젠 막혔던 타선 혈이 뚫렸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팀도루 1위로 달리는 야구를 보여주는 한화의 새로운 팀 컬러는 주자만 나가면 상대 투수를 계속해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경기는 7회가 진행 중으로 한화가 이번 경기에서 이길 경우 올 시즌 첫 3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양팀 다 6승 10패로 공동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3연전이 시즌 초반의 순위 싸움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이번 주말 강한 비바람이 예고되면서 계룡산은 마지막 봄꽃을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세찬 비에 봄꽃 대부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리의 나무마다 새하얀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아름답게 흩날립니다. 4.5km에 걸쳐 펼쳐진 벚꽃길에 가족과 연인들은 핸드폰을 꺼내 낙하하는 벚꽃을 추억으로 남겨봅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요새 한동안 추웠잖아요. 근데 꽃잎도 이렇게 날리고 날씨도 좋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4월 초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에 만개하기 시작한 벚꽃. 지난달부터 시작된 벚꽃 축제를 제대로 즐기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던 시민들은 평일인데도 계룡산을 찾아 스쳐가는 봄을 즐깁니다. 오늘 마지막일 것 같아가지고 올해 꼭 벚꽃놀이를 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서 왔습니다. 벚꽃이 많이 떨어져서 벚꽃 비가 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도 좋고. 하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벚꽃 구경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내일 낮부터 모레 새벽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에 초속 20m의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에 그치겠지만 모레부터 화요일까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며 15도 안팎의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밤 사이 대전, 세종, 충남에는 비가 5에서 20mm 내리겠고 특히 오후부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일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또한 모레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으니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기온을 회복하며 다시 20도 안팎의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보령시의 대표 봄맞이 명소인 옥마산에서 내일 봄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축제장에는 수선화와 연산홍, 무스카리 등 봄내음 가득한 꽃들이 심어져 있으며 연인과 가족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봄꽃을 즐길 수 있는 황토길, 둘레길 걷기 행사를 즐기고 천연 이끼볼 만들기와 풍선 아트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각종 공연도 마련됩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화는 메주리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진화 차량 7대와 인력 17명을 투입해 23분 만인 오후 1시 18분쯤 주부를 진화하고 잔불 정리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